그러면 정의부터를 좀 내려야 됩니다. 과연 클로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은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클로징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정적인 업무에 대한 종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 셈에 보니까 급하게 재촉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재미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정적인 업무는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급하게 재촉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건 보험 계약서에다 서명하게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질적인 관계를 연결을 하지 못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죠. 이게 서로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렇죠? 네, 우선은 업무 및 기업 컨설팅만 하시게 되면은 피를 받게 되는 게 대부분의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험을 파는데 컨설팅으로 어떻게 보험을 팔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험은 그 고유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상품의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컨설팅을 해가지고 보험으로 팔아라고 하는 게 보험을 오래 하신 분이 컨설팅으로 왔을 때 겪는 최대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연결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하는 업과 관련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스크예요. 리스크를 둘 다 해지해 준다는 거죠. 근데 둘 다 해지해 주는 리스크가 무슨 리스크를 해지해 주냐면 바로 기업 리스크를 해지해 줘요. 자, 그럼 기업 리스크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 컨설팅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아이템이라고 정했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이제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툴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고요. 자, 요거는 저희가 하는 업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보험은 뭐냐라는 거예요. 보험은. 자,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 네, 병 따위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 우발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죠. 우발적인 사고. 대표님, 제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발적인 사고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기업의 우발적인 사고가 뭐가 있을까요? 자, 대표이사 사망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채가 이전이 돼요. 법인은 부채 이전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은 우리가 다니는 대부분의 기업의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는 자동차, 네, 이런 부분을 아무 의미 없이 상속하게 됐어. 상속은 이것만 상속하겠습니다가 없어요. 상속하면 다 상속하는 거예요. 그럼 뭘 상속해요? 대표님의 주식을 상속하게 돼요. 그러면 그 주식 안에 뭐가 있어요? 부채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 부채가 뭔지 하면은 우선 주식을 받는 순간 대출과 매입처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인한 상속세가 있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의 매출처들은 대부분이 악성 채권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표들이 가가지고 사정해야 돈을 주는 데가 많거든요. 매입처는 상을 치르고 나면은 쫓아와요. 돈을 달라고. 자, 직원의 퇴직금이 왜 부채냐? 대표가 돌아가시면은 직원들 중에서 대충 분위기 나는 사람들이 퇴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게 부채가 돼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당해보면 그래요. 네. 두 번째는 대표의 의퇴. 이게 무슨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장차의 문제일까? 이해 안 되시죠?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은퇴가 없어요. 네? 은퇴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업 승계한다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려워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돼야 돼요. 그 대표의 전신과 같아요. 거기서 은퇴하라고 하는 순간은 자기 삶의 일부분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은퇴를 해요. 네.
그래서 은퇴에 대해서 거의 현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해버리면 그 은퇴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에다 증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증여세를 내게 돼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또 은퇴는 또 현금이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4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 텐데 그 현금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부동산에 깔려 있지. 우리 대표들은 참 불쌍합니다. 자, 직원에 대한 사망과 장애가 발생되면은 산재로 해줄 수 있는 게 40%도 안 돼요. 그건 다 소송 금액으로 가게 되고 결론적으로 대표는 그 소송에 대한 금액을 합의를 하지 한 푼도 안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메꿔야 돼요. 이것도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전 봤어요. 네. 땅 담보 대출해가지고 결국은 직원 사망에 대한 소송 금액을 막았어요. 자, 화재. 화재가 나면 유형자산이 피해가 있는 건 두 번째예요. 불이 옆으로 가가지고 배상 책임이 따라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소송, 그 외에 징역도 살게 돼요.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래서 화재보험에 대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기업에 대한 리스크예요. 이 리스크를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보험이에요. 머릿속에 넣으셨죠, 그렇죠?